숫자로 보는 선교를 통해 최근 한국 선교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과 관련해 혐오 표현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이례적으로 2년간 4번의 총선이 치러지는 이스라엘, 어떤 상황인지 현지 특파원 연결해 소식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사마리안 퍼스가 한국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미국 얼바인 온누리교회 차세대 수련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한국선교연구원 크림이 한국 선교 현황을 처음으로 단일화해 발표했는데요. 조사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한국 선교의 주요 동향들을 조준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을 포함한 168개국을 대상으로 22,259명의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KWMA에서 발표한 2019년 한국 선교사의 수가 28,039명이었던 것에 비해 그 수가 한참 미치지 못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KWMA와 크림에서 산출했던 선교사에 대한 정의가 달랐던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크림에서 매 발표해왔던 선교사의 수를 KWMA의 발표와 비교해 살펴보면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이번 조사에서 장기 선교사란 타문화권에서 2년 이상의 계획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한국인으로서 한국 내 분명한 파송단체 혹은 후원 주체가 있으며 선교사로 모금을 하고 있는 풀타임 사역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의 국내본부 장기 행정사역자, 단체 소속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자비랑 선교사도 장기 선교사에 포함되지만 해외 선교 사역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 한인교회 목회자, 파송 아닌 협력 선교사는 제외됩니다.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표를 살펴보면 29세 이하가 0.82%, 50대 이상이 61.5%로 큰 차이를 보이며 다음 세대 선교사 발굴에 대한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세대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일이 늘어날 때에 자연적으로 젊은 세대가 더 젊은 세대를 발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계는 아직도 다음 세대 이끌 만한 젊은 세대가 부족합니다. 다음 세대를 충분히 담을 만한 선교 단체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해외 현지인 대상으로 사역을 가장 많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새롭게 파송되거나 허입된 선교사의 수는 496명으로 응답됐으며 신규 파송 역시 261명으로 아시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반대로 2020년 한 해 동안 은퇴한 선교사의 수는 17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선교사의 연령대에서 50대와 6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은퇴 선교사에 대한 재정 등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최전방에서의 삶 속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미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한국에 와서 설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지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한다면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작년 사역을 중단하거나 단체에서 탈퇴한 선교사의 비율은 1.49%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선교단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교파 단체 191개와 교단 소속 42개, 총 233개로 조사됐으며 그 비율은 초교파 파송단체 소속 52.7%, 교단 소속은 47.3%로 나타났습니다. 선교단체의 유형은 역할별로 크게 파송단체, 봉사단체, 지원단체, 전문단체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선교사의 파송과 관리를 주요 역할로 하는 파송단체의 수는 전체 선교단체에서 58.4%를 차지하고 선교사의 수는 9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 단체끼리만 모일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단체이지만 이러한 다양한 구성과 콘소시엄을 이루어서 모임들을 통해서 각각의 은사들이 잘 어우러지는 일들이 생기고 협력하는 모델들이 생겨나야 새로운 이러한 형태의 단체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여러 수치로 표현된 한국 선교 동향.
통계 속 숫자가 단순히 크기와 규모를 말하지 않고 한국 선교의 역량을 가늠하는 하나의 도구인 만큼 여러 수치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지혜가 모여지길 기대해 봅니다. 숫자로 보는 선교, 조준합니다.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등 37개 학부모 단체가 최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HIV 감염이 892% 증가했다며 특히 청소년 에이즈 폭증의 문제를 서울시 교육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동성애와 성전환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혐오와 차별이라고 매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결국은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거나 죽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을 올바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밝힌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해 혐오 표현 기준이 모호하다며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다, 남녀가 결혼해 가정을 이룬다 등 11가지 문장과 질문에 대해 OX로 답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23일 이스라엘에선 총선이 또 실시됩니다. 2년 안에 4번째 총선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일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현지 이갈렙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갈렙 특파원. 네. 이렇게 자주 총선이 치러지는 배경이 뭘까요? 네. 현재 연합정부가 불안정하다는 반증입니다. 3차 선거 이후에 연정이 구성되기는 했지만 서로 간의 불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연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3차 선거는 우파와 좌파와의 대결이었다면 이번 4차 선거는 우파 내에서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리쿠드당에 있던 유력한 기도온 사르라는 분이 뉴호프당을 만들었고 또한 우파 진영의 나프탈리 베넷이라는 분이 야미나라는 당을 맡고 있는데 이 우파 진영의 지도자들이 반 네타냐후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후에 연합정부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차 총선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선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총 국회의원 수는 120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당제를 채택해서 이번 4차 선거에는 39개의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역구에서 각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구조가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원 수가 배정되게 됩니다. 물론 전체 득표율의 3.25% 이상을 득표해야지만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의원수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하의 득표를 받은 정당은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정당의 배당 국회의원 수에 따라 가장 최고 득표를 받은 정당이 연합정부를 먼저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최소 61명의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당들이 서로 카드를 맞춰보면서 연합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최고 득표를 가진 정당의 대표가 수상 그리고 각 정당에서 맞춰진 카드에 따라서 내각의 장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목해야 할 공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됩니다. 지난 1차 선거 때부터 바이블 블락, 히브리어로는 구시 하타나키라는 정당이 기독교 정당으로 아랍 기독교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기독교의 정신과 소리를 내기 위해 꾸준히 총선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전해주시죠.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주 분열이 심한 상태입니다. 정당과 정당과의 분열, 좌와 우의 분열, 네타냐후 총리의 뇌물수수 재판과 관련하여 8개월 이상의 데모가 대도시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성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사회적 돌파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갈렉 통신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한 사마리아인이 아무 대가 없이 도왔다는 내용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 메시지를 따라 전 세계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안 퍼스가 한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에서 구제활동에 힘썼던 바피어스 선교사가 1970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사마리안 퍼스. 지금은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가 국제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The name of our organization, Samaritan's Purse, is taken from scripture, from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In that parable, Jesus taught what it means to love your neighbor. You go and do likewise. For over 50 years, Samaritan's Purse has been doing just that. 사마리안 퍼스는 21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긴급 재난 대응, 보건의료 지원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도 이탈리아 북부와 뉴욕 시내에 야전병원을 짓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엔 아시아 지역 최초로 한국에 지부를 열었습니다. 한국 지부는 그 첫 사역으로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를 진행했고 최근 감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는 후원자들이 직접 포장한 선물 상자를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며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이 지역교회의 제자훈련에 참여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입니다. And the primary thing that pastors like Mumhold have asked us for is for more gift boxes because each gift box opens the door to share the gospel with another child. People ask me often, you guys are always pushing and asking for more boxes. Why? What motivates you to be so assertive in that? And quite simply, it's two things. It's the Great Commission and the Great Commandment.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910만 개의 선물 상자가 모였으며 한국에선 36개 교회와 단체를 통해 2,934개의 선물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후원된 선물은 몽골 어린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어려운 사람 차상위 계층 이제 돕는 일을 했는데 아쉬웠던 것은 복음을 못 전했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선물도 주고 쉽게 말하면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큰 전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외에도 사마리안 퍼스 한국 지부는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에티오피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교회 수련회는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요. 코로나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던 양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선 시간대별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미주 CGNTV가 보내온 소식 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방역 수칙에 따라 야외 예배가 허용된 가운데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얼바인 온누리교회 중고등부의 2021 겨울 수련회 현장입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저희가 그 모든 방역 규정들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저희들 교사들 안에서 또 전사님들 안에서 함께 나와서요. 이번에 저희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하이브리드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주제로 3일간 열린 이번 수련회에선 학생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학업과 일상 가운데 삶의 돌파가 일어나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낮 시간은 간단한 야외 활동과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로 그동안 못 만났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저녁엔 각자 집에서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 서로의 성향을 알아가는 게임과 신앙의 고민들을 나누며 나눔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충분히 사회적 거리를 두고 게임도 진행할 수 있고 터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고 더 즐거운 시간 나눌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혹시 이렇게 수련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뉴 노멀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함께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에 쉽지 않은 양육 환경이지만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학생들의 일상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속에 무엇보다 힘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차세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전사님들께서 직접 학생들의 집을 방문해서 또 축복하고 교제하기도 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또 줌과 유튜브, 소셜미디어로 계속해서 말씀 공부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시기 속에서도 신앙의 불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주 한인 사회 가운데 또 새로운 다음 세대를 향한 좋은 전략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CGN 투데이 정지선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팬데믹 선언 1주년 가장 소외된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다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이재정, 이수진 의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월드비전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아동 청소년들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NGO, 국회, 정부, 학계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부 플랫폼 체리가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실천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선 개정안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가족제도의 파괴를 초래한다며 남인순 의원은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에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미국 최대 개신교 입양 및 위탁 양육기관인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가 LGBT 커플에게도 위탁 양육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 이스턴 침례 신학교 다니엘 아킨 총장이 문화적 압력에 대한 실망스러운 항목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등 복음주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와 AFP 통신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그리스 중부의 도시 라리사 인근에서 규모 6.3과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5일엔 뉴질랜드 북섬 동해안에서 규모 7.4와 8.1의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